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의 김재일입니다. 1조 9천억 달러짜리 COVID-19 경제 구조안 오늘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말 전에 실업수당이 만기가 되는 3월 14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고 법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지원금 1,400달러, 실업수당 인상이라든가 푸스탬프 인상이라든가 각종 혜택이 이달 말 전에 수혜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목요일 첫 프라임타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부의 재분배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액의 돈이 저소득층 또 중산층으로 이동해가는 경제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집권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바이든의 정책의 승리다, 그의 선거 공약의 실천이다,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약세인 다수인 의회의 약점을 극복을 했고 그의 리더십의 극대화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그의 주요 안건들, 이민개혁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처라든가 국가기관시설의 개소라든가 이게 돈이 많은 들은 사업들의 장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 그런 회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특히 상원은 그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반론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개혁 문제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바로 이민 커뮤니티니까 우리의 합법 이민이라든가 다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이고, 인프라스트럭처 사업도 우리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제 구조안 확정 소식과 함께 영국 황실이 이제 존재 자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 해리 왕자 내외의 텔레비전 인터뷰의 파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인정 문제라든가 한인 상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조지 플로이드의 재판 소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영국 황실, 이 얘기입니다. 해리 왕세자와 이제 메간 왕자비의 폭탄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왕실의 인정차별 문제로 인한 창피스러운 문제다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69년이나 긴 세월 동안 여왕의 자리를 차지해온 엘리자베스 여왕의 퇴임 이후에 과연 영국 왕실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제기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영국 군주 그 연방의 소속국이 전 세계 지금 54개국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의 권력이 아직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들이고 또 대부분이 유생인종으로 구성이 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새 세대들에게 레이시즘이라는 것은 창피스러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유물로 간주를 하는 젊은 세대가 지금 대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연방, 그 커먼웰스의 diversity, 이 다양성,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그녀가 94세입니다. 그리고 69년 동안 여왕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녀가 많이 사라지게 되면은 54개국의 연방국들, 또 유색인종 사회, 또 젊은 세대들이 영국을 지금처럼 떠받들까, 그런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직계 왕선 내외를 향한 어글리한 인정 문제라든가 왕선의 피부색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는 그런 황실이 이들에게는 당연히 마땅치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국 황실의 몰락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후 프린스 해리와 메간의 오프라 윈프리와의 폭탄 인터뷰가 끝난 후 이틀 만에 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침묵을 깨고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론된 레이시즘 그리고 lack of support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왕실 내부에서 privately, 사적으로 잘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매우 외교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는 미국의 주요 언론사로 직접 전해졌는데, 이메일 형식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 가족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 제기된 이슈들, 특히 인종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해리나 메건이나 아치는 이제 증손자를 얘기하죠. 아치는 언제나 사랑스러운 우리의 가족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왔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CBS 인터뷰 1,780만 명이 청취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인데,
그 메간의 말에 따르면 왕실의 그 인종차별 또 고독, 소외감 때문에 자신이 자살을 고려했었다 하는 폭로를 했고 또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피부색이 얼마나 까mal 것이냐 하는 질문을 직접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이때 이제 오프라가 질문을 되받아쳐서 과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누가 그런 질문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메간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석했던 해리 왕자는 질문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질문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메간의 해리 왕자와의 결혼식은 처음부터 센세이셔널 이슈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흑인이고 이혼 여인 그녀가 대영 제국의 왕자와 결혼을 한다. 그런 건데 그러나 결혼식은 마치 신데렐라의 동화처럼 아름답게 치러졌고 얼마 후에 왕실이 메간의 그 임신 소식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커플을 축복을 했고 아름다운 대성으로 혼모까지 했고 그런데 그 속사정을 보니까 어글리하기 짝이 없더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피부색이 얼마나 까말 거냐 하고 대놓고 임산부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 오죽하면은 그 왕세자비가 자살을 생각했을까? 이런 실망과 동정과 연민과 괘씸한 생각 이것이 세계의 감정의 증폭이 됐었습니다. 한 영국의 그 황실사가 히스토리언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떠나게 되면 영국 연방의 멤버국들 중에서 영국 군주제를 떠나는 나라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견을 했고 또 영국의 한 인종문제 전문가는 영국이라는 사회의 인종차별, 레이시즘이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레이시즘이라는 것 때문에 해가 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미네소타의 조지 플로이드 피살 사건에 대한 재판. 오늘도 재판에 대한 그 배심원 선정이 재개가 됩니다. 수십 명의 배심원 후보를 놓고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중립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고르는 작업인데 오는 3월 29일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오프닝 아규먼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3주 동안 배심원 선정 작업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만큼 배심원 선정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이제 판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어제도 수십 명의 후보들 중에 겨우 3명의 배심원이 이제 선정이 확정됐는데 첫 번째 남자는 All Lives Matter Equally 라고 자신의 신조를 밝힌 사람이고 두 번째 배심원은 Blue Lives Matter 경찰의 목숨도 중요하다라는 표에 나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실토를 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배심원 선정 작업이 속개가 됩니다. 이번 재판에 또 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상급 살인죄를 기소에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임 판사는 의견은 지난 가을에 2급 살인죄가 이미 적용이 됐으니까 상급 살인죄 적용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미네소타 주 항소심에서는 상급 살인죄도 적용하는 것이 온당하다. 재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측에서는 상급 살인죄의 적용 여부를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재판을 속개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또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급, 2급, 상급 살인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급은 살인은 있고 계획을 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2급 살인은 살인은 있지만 계획을 하지 않은 것, 즉 충동적인 살인 이런 걸 얘기합니다. 상급 살인은 계획도 하지 않고 살인도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 법으로 치자면은 과실치사 뭐 이런 거가 비슷한 것인데 가해자의 태만, 부실 이런 걸로 일어난 일이지만 결과는 살인이다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재판부에서는 12명의 이제 배심원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원이 13페이지나 되는 질문서를 수개월 전에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배심원들에게 서류 질문을 했는데 월요일에만 여기서 1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애틀이라든가 미네아폴리스 등에서는 재판 중에 시위를 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카고라든가 이 대도시에서는 예민하게 재판 진행 상황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폭력 시위로 쉽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폭력 시위가 또 약탈, 루링으로 쉽게 변할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그 경험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피해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한인 사회, 볼스 난동이라든가 LA riot, 라코의 맥다널 사건, Black Lives Matter 시위 이런 것들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한인 사회의 무감각은 여전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시사해설에 뷰어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 종사자들이 모두 무보수고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몇 명이 버는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우리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항이냐, 중요한 이슈냐,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갖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상했던 대로 조지 플로이드 재판이라는 제목을 붙였더니 뷰어의 숫자가 최저치를 이날 기록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언론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고, 인정관계 분규의 가능성과 우려가 크게 증폭이 되고 있고, 한인 상계의 직접적인 피해 예상도 있는 사항이지만은,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는 여전한 무관심, 이거였습니다. 이유가 뭘까? 주사회 움직임에 대한 무관심일까? 아니면 무지식 때문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퀴인 맥도널드 사건이 재판이 한참 진행됐을 때 폭동 직전까지 그 사태가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많은 커뮤니티의 멤버들이, 특히 상인들조차도 라퀴인 맥도널드 도대체 누구냐? 폭동이 왜 일어나느냐?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의 다른 베테랑 기자가 취재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지 플로이드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재판 진행 상황을 꼭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도움도 신청할 수가 있고 자체 방어도 가능하고 또 커뮤니티 결속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요 뉴스입니다. 스티뮬러스 플랜이 오늘 하원 전체회에서 가결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 이달 말 전에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원금 부부의 경우에 $2,800, 4인 일가족의 경우에는 $5,600, 전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CDC가 어제 완전 접종이 된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 유지도 하지 않고 가족과 만날 수 있다라고 지침을 발표했는데, 접종이 완료된 시민들은 자유롭게 치과도 갈 수 있고 헤어커트도 할 수 있다,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나 병약자가 있을 수 있는 대규모 군중 속에는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권고가 유력합니다. 유명한 장수 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 사회자로 어제 케이티 커릭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녀는 NBC의 투데이와 그리고 저녁 뉴스 앵커 출신인데, 장기간 사회자로 일해온 앨렉스 트레벡은 작년 11월에 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의 봄이 점차 생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카고 지역의 최고 기온이 69도, 1974년도의 기록을 30년 만에 깼습니다. 며칠 동안 시카고의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25도를 웃도는 날씨가 되는데, 그러나 주말에는 다시 40도에 이르는 봄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 약 시속 4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나이티드 센터 백신 사이트가 크게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긴 줄이 선 사이트에서 예약이 계속이 됐는데 전체 예약 건수가 약 16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시카고 거주자 이외에는 예약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의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인가? 전국의 3위입니다. 작년에 2위였었는데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는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